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볼까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15% 정도 되고요. 네, 수익은 약 3,4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투자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투자 역시도 좀 길게 롱텀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로 따라 사지 마시고, 네, 왜냐면은 제가 매수를 한 시점과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매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종목이어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샀을 때와 현재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절대로 따라 사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 세보니까 29개 정도 되고요. 네, 거의 뭐 백화점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29개 중에서 27개 종목이 수익 중입니다. 네. 2개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네, 근데 27개가 수익 중인 이유는 대부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롱텀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인 거니까요. 제가 뭐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또한 네, 저는 대부분을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잘 네,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개별주 투자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5%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뭐 승률을 알고 있다면 제가 객관적인 저의 승률을 알고 있으면은 뭐 켈리 공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몇 프로를 투자할지를 뭐 고려할 수 있는데 승률을 내기에는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너무 적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저의 승률을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5% 룰을 지키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는 48%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평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를 좀 장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부장님께서 삼성전자가 10,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살 걸, 뭐 혹은 그때 자사주 받은 거 팔지 말 걸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그때가 액면 분할하기 전 일이니까 네,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되겠죠. 네. 한편으로 보면 또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네, 저희 부장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게 1년이 좀 넘었나 혹은 넘지 않았나 정도 되는 정도의 보유 기간인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사게 됐냐면 요새 제 주변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실혼집에 놀러 가보면 정수기를 들여놓더라고요. 네, 다들 정수기 구매를 고려를 하고 왜냐면 그 플라스틱 생수를 매번 사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요즘 또 플라스틱 재활용 잘 안 받고 줄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웨이의 경우에는 네, 구독 비즈니스가 저는 가치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형으로 파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비대가 해외 시장에서 좀 잘 팔리더라고요. 쭉 뭐 회사 보고서 같은 걸 읽다 보면은 동남아 쪽에서 최근에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비대 같은 것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서 네, 과거에 그 판단한 시점보다는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샀냐면은 사실 금리가 거의 최저점인 지점에서 샀고 은행주가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여러 은행주들이 있었는데 은행주를 제가 세 종목인가 가지고 있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은행이었고요. 네, 정부 리스크로 가장 저평가된 은행이었고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당률을 살펴봤을 때도 뭐 배당만 받아도 만족한다 수준이어서 매수를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의 수익도 보고 있고 네, 배당도 계속 받으면서 행복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네, 저한테 거의 가장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좀 동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쭉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금리가 길어지면은 보험회사들이 장래에 유리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길어질수록 현재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래에는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는 적어도 보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실 중인 종목이었고요. 네, 이어서 신한지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업은행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평균 단가는 한 34,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가에 비하면 좀 싼 편이죠. 은행주가 굉장히 저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가 배당률이 4%가 넘어가고 여기서 더 내려갈 금리가 있을까 과연. 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만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단일 종목 중에서는 꽤 큰 비중을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거의 5%에 가까우니까요. 네, 꽤 큰 비중이기도 하고 저는 현재로는 수익에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요. 배당도 예쁘게 잘 주고 굉장히 만족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타이거 200인데요. 네, 한국 시장에 또 한편으로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거나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3천을 돌파하면서 일부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매도를 하긴 했고 코로나 때 좀 더 살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는 게 사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은 1년 수익률이 제 포트폴리오가 코스피보다 낮아요. 네. 사실 뭐 코스피보다 높은 포트폴리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평균 단가를 보면은 그때 좀 많이 샀는데 그때 빚을 내서라도 좀 더 살 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고요. 이어서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신한주주랑 마찬가지로 금융주 저평가로 판단을 했고 배당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고 손익률을 사실 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만 받아도 행복하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은행주는 계속 오르겠죠. 이어서 코덱스 골드 선물인데요. 사실 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주로 이제 KRX를 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려면은 또 이제 지점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투자하는데 몇 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귀찮아서 샀고요. 현재는 코덱스에서 타이거로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점에 방문할 일이 생기면은 KRX 금을 또 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그냥 금 보유 목적으로 들고 있고요. 금액도 엄청 크진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이어서 타이거 골드 선물인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금 투자용이고요. 현재는 뭐 코덱스랑 합치면은 1,000만원 조금 넘네요. 코덱스랑 비슷하게 한 3-4% 전체 포트에 한 3-4% 정도 되고요. 타이거가 수수료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좀 옮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종목인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ETF 종목이고요. 가장 주력이고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H가 붙어있는 걸 보면 환율에 해지된 상품이죠. 저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를 하는 편인데 현재는 환율이 좀 높은 편이지만 만약에 이제 1,2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상장된 애들을 팔고 이걸로 더 갈아타겠죠. 반대로 내려왔을 때는 얘를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갈아타는 환율에 노출됨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손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기 보유를 하면은 그냥 뭐 시장에만 붙어 있어도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봐도 나머지는 볼 것도 없기도 한데 시장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좌가 2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제가 연금저축 펀드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킨덱스 미국 S&P 선물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H가 없죠. H자가 없는 거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어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상품인데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상품이고 환율에 해지된 상품이고 환율이 좀 내려가면은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많지는 않은 종목이고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타이거 CSI 300
네, 중국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중국 시장에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뭐 중국 시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위안화에 노출된 상품이기도 하고, 사실 원화랑 위안화랑 약간 동조세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뭐 위안화에 노출된다라는 게 그 의미가 크진 않은데, 그냥 중국 시장의 일부를 투자를 한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한 5% 정도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나? 요새 또 저평가되고 있어가지고 5%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네, 신흥국 MSCI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노출이 높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흥국도 좀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고요. 얘는 환율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상품인데요. 네, 티커는 DBC입니다. 원자재 장기 보유는 수수료가 크다는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샀는데, 네, 최근에 원자재가 떡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원래 포트폴리오에 좀 내리면 5%까지 채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내릴 틈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항상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익률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네, 이어서 네, IAU라는 또 네, 미국 시장의 금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사실 뭐 기왕에 금에 투자를 하면서 달러 노출 비중을 좀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사실 네,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보짓에 가까워요. 네, 왜냐면 양도소득세 22%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금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사실 국내 상장 뭐 KRX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단기적으로 그냥 달러 노출을, 네, 금에 투자도 해야 되고 달러 노출을 높이려고 들고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곧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팁이라는 티커를 가진 물가 변동 채권도 가지고 있고요. 금리가 사실 더 내려갈 곳이 적어졌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와 연동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 방어도 좀 가능한 종목이고, 하지만 실제로 통계가 물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물음표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들고 있고, 그리고 LPTG라고 하는 아까 보신 네, 물가 변동 채권보다 15년 이상의 종목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좀 더 긴 종목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뭐 근본 상품이죠. VO도 꽤 많이 들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근본 상품이고, 스파이보다 수수료가 싸고요. 무엇보다 우리 존복을 형님께서 만드신 네, 뱅가드 펀드의 상품이기 때문에 믿고 샀고요. 코로나 시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손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VO 같은 경우에는 별로 팔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이고요. 이어서 VNQ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대부분 리츠라서 배당 성향도 꽤 높은 편이고, 사실 뭐 미국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걸 눈 감고 사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AMD. 네, 최근에 인텔이 또 떡락을 했죠. 인텔 대비 탁월한 칩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GPU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뭐 코인 시장에서도 네, 사실 뭐 이더리움 채굴하려면 AMD 그래픽 카드들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양도소득세 좀 처리를 하느라고 네, 제가 중간에 한번 팔았던 종목인데도 굉장히 손익률이 높은 걸 보면은 네, 사실 뭐 지금 재무지표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네, 제 효자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에어비앤비인데요. 뭐 많이는 들고 있지 않은데 한번 떨어지면 좀 더 살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에 애용을 하고 있고, 사실 에어비앤비를 대체할 만한 그런 네, 키워드가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대체제가 사실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애플인데요. 사실 뭐 애플은 이제는 제조회사에서는 거의 필수 소비재 영역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PER도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좀 이래도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소송을 진행하면서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근본이 제조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송의 영향이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성숙기에 다다르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스타그램이 성숙기에 다다르면서 수익 자체는 좀 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미래 동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10대들이 점차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안 쓰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VR 기기로 VR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도 하드웨어의 그런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미래 동력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IF라고 부르는 미국 국채 상품인데요. 네, 중기 미국 국채고, 외화 노출과 이제 채권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뭐 손익률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고요. 네, 그냥 제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분산 투자 목적을 지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뭐 또 채권이 빛을 볼 날이 오겠죠. 네, 이어서 단기 국채고요. 외화 노출과 국채 투자를 동시에 하기 위한 목적이고, 네,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짜리죠. 거의 현금성 자산에 가깝습니다. 네, 달러 투자 대신에 이자 조금이라도 나오는 국채에 넣어놓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 29개 중에 제가 또 손실 중인 한 가지의 종목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중인데요. 네,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라는 종목인데 헬스케어 리츠 상품이고요. 네, 부동산 자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었고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다 보니까 헬스케어 리츠가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배당 삭감 우려가 있어서 계속 하락 중인 모습이고요. 얘도 뭐 장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냥 배당이나 받아 먹으면서 들고 있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네, 리얼티 인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리츠 상품이기도 하고, 네, 꾸준한 배당을 주고 월배당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손익도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도 오르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참 긍정적인 상품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월배당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고요. 네, 이어서 스토어 캐피탈입니다. 워렌 버핏이 매수한 리츠 상품이고, 네, 버핏이 인플레이션 여파를 언급하고 나서 매수를 한 종목인데, 네, 저는 뭐 버핏 할아버지하고 매수 단가가 큰 차이가 없어서 만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배당도 잘 주고 있고, 최근에 좀 리츠를 좀 늘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5에서 10%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츠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렇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29개 종목 중에서 27종목이 수익 중인 이유는 뭘까요? 네, 결론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인 거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래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인 종목이 더 많은 것 뿐이고요. 또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는 개별주에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것들 종목을 보면은 많이 들고 있어봐야 5%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잘 모를 때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자산 배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네, 제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따라 사지 마세요. 우리는 네, 서로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 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장기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부끄럽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프리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